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고민타파 부동산 해결사들. 오늘도 부동산의 핫 이슈가 뭔지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해결사부터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주식회사 JPK 리얼티의 정준환 해결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많은 분들이 매수 타이밍이 언제가 좋은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해결사께서 그 노하우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부동산을 살 때 좀 저렴하게 사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거는 좀 저렴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해결사들에서 정준환이 준비한 부동산 레시피는요. 자, 싸게 나온 매물 어떻게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잡고 싶죠. 싸게 나온 매물을.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급매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가격이 급매물이란 뭔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급매물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매물 해가지고 급히 팔아야 할 물건 이렇게 사전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제 급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일단 시세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는 저렴해야 급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건에 따라 어떤 지역에 따라 차이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시세 대비해서 10%, 20% 정도 저렴했을 때 경매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한 NPL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자 못 낸 저당권이다.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대출을 받죠. 대출을 받은 어떠한 물건에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러한 근저당을 매수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NPL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를 싸게 사기 위해서 매입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7가지는 첫 번째는 적정한 목표 가격을 정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너무 많은 곳이 아니라 한두 곳 정도에만 의뢰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매수할 의사를 확실히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면 내가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조금 급하기 때문에 매도자가 좀 더 협상하는 데 유리하겠죠. 자, 급매물이 나온 시기와 이유를 파악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또 권리적, 물리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목표 가격이면 과감히 선택해라. 이 부분 7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국토부라고 하죠.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데, 이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토지,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이러한 모든 주택의 실제 거래됐던 가격들이 나와 있는 게 국토부인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적정한 목표 가격, 매수하겠다라는 가격을 목표 기준은 잡는 거죠. 그리고 중개업소, 일단 현장에서 물건을 시세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럴 경우에는 너무 많은 곳이 아닌 한 두세 곳 정도만 방문해서 파악하는 게 좋겠다. 이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입장이 조금 가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2가지 방법으로 가격 시세를 조사했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중개업소를 방문했을 때는 오래된 이제 중개업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중개인 분이라고 하시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중개인 부동산은 다른 지역에 다른 부동산에 있지 않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곳이라든가, 또 요즘은 블로그나 카페로 전문 그런 공인중개사 분들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러한 곳들은 또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곳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곳을 가면 썩 좋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곳들을 통해서 적정 목표 가격을, 매수 목표 가격을 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한두 곳만 의뢰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에 여러 군데 한 10군데 뭐 진짜 뭐 15군데 이렇게 중개업소 많이 간다고 해서 과연 좋은가? 요즘은 공동중개망이라고 해서 중개업소 사장님끼리도 거래 정보망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곳에 가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10군데를 가면 가장 좋은 물건 소유자에게 부동산 10군데가 전화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팔리지 않는 내 물건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10군데에서 10통이 왔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팔고 싶지 않거나 가격을 더 높게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중개업소에 돌아다니는 것은 현명치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도인, 매수인이 많다고 매도인 입장에서 오해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매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라. 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등은 없죠. 내가 만약에 그냥 시세만 알아보러 매수 의사 없이 갔다면 거기 사장님들도 바쁘니까 열심히 노력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 가격,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 어떤 면적에 어떤 층수를 내가 어떤 향을 매입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하게 되면 중개업소 사장님 입장에서 매수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열심히 또 사장님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뭐 적정한 수수료 이상의 내가 조건을 제시할 테니 정말 좋은 물건 나한테 연락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중개업소 매도인에게 너무 조급함을 들키지 말라 이런 내용을 썼는데요. 일단 매도인 우위 시장, 그러니까 매도인이 유리한 입장으로 가는 것.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고객 컨설팅 고객 중에 외국으로 보름 이내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을 매도인에게 의사 표현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거죠. 급한 거죠,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차라리 이런 방법보다는 매수 위임을 해서 너무 조급하게 매입하지 말고 위임을 해서 좀 적절한 그 조율을 한다면 오히려 내가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사거나 시세대로 사는데 이렇게 조급하면 금액이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3억대 정도에서 500만 원이면 뭐 작은 돈은 아니죠. 올라간 금액으로 불리하게 계약된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함을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급매물이 나온 시기와 이유를 파악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급매물이 새롭게 주택을 매입한 거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매입했으면 일정하게 잔금 시간이 이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달이든 석 달이든 이렇게 잡았을 텐데 이러한 이유를 알게 되면 내가 협상하는데 좀 유리한 거죠. 오히려 내 정보보다는 매도인의 정보를 알게 됐을 때는 유리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뭐 사업을 실패해서 아니면 대출 이자에 대해서 미납해서 경매로 넘어갈 정도로 좀 급한지 이러한 어떤 상대방의 매도인의 어떤 입장을 안다면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중개업소에 자주 방문을 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중개업소 사장님들하고 많이 친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매물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안다면 좀 더 협상하는데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5번째 얘기를 드리고요. 6번째는 권리적 물리적 하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권리에 대한 하자는 가등기도 있고 압류도 있고 또 실제 소유자 여부 등기부상과 약간 달랐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위변조 사건이 있었던 케이스였는데요. 이럴 경우에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등기부 등본 정도는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리적 하자는 뭐겠습니까? 누수나 결로, 단연. 이 누수 같은 경우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꼼꼼히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건인데 지역적으로 별내라든가 서부이천동에 정말 안타깝게도 1,000억인지 2,000억인지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오늘 뭐 설명은 드리긴 뭐 하겠습니다만 그 사건에 내가 주인공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 그다음에 물리적 여기 같은 경우는 권리적인 하자였었죠.
이러한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내 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7번째는 목표 가격이면 과감히 선택해라. 대부분의 분들이 흔들려요. 열심히 노력해서 찾고 고민하고 혹시 더 저렴한 매물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열심히 고생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없거든요.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이 있다면 그럼 좋겠습니다만 그런 물건들은 없거든요. 따라서 내가 과감하게 목표를 정해서 선택했다면 좀 과감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사례도 용산에 있는 일부 구역이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분은 고민만 하세요. 고민만 하고 선택은 못해요. 근데 결국은 고민해서 시기를 놓쳐서 그 가격이 한 평, 즉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10평의 대지 지분이었는데 1억이 올랐죠. 1억이 올랐다면 다시 그분이 또 매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기 어렵겠죠. 못 하셨고요. 따라서 내가 목표 가격을 정해서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면 이 좋은 지역의 물건은 매수를 선택하는 게 좀 더 현명하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표 가격이면 계획하고 정해라, 뭐 국토부의 실거래가 이런 것들 확인해라, 너무 많은 곳에 의뢰하지 마라, 매수사를 확실히 표현해라 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고, 네 번째는 너무 조급함을 들키지 마라. 또 급매물이 나온 시기와 가장 중요한 권리적 물리적 하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결국은 선택했다면 목표 가격이라면 과감하게 선택해라,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번에 제가 준비한 또 세미나, 무료 세미나에 오셔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셔서 얘기 드리면 또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결사께서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이 급매물을 잘 잡는 방법, 그리고 급매물을 살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해결사만의 노하우들, 해결사의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면 더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요. 해결사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또 화면이 잡혔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저렴하게 싼 물건을 사는 방법뿐만 아니라 개개인마다 상황은 너무 다를 겁니다. 제가 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대면 상담을 통해서 들었을 때 너무나 케이스는 다양하죠. 갖고 있는 자산 형태도 다르고 뭐 장기냐 단기 투자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따라서 이번 일요일 날 10월 6일 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여러분들하고 무료 세미나 때 만나는 내용은요, 나만의 성공 전략을 짜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세미나를 할 건데요. 각자마다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짤 수 있게끔 강의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또 서로 간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